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폭락했던 증시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에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의 첫 전투 지역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폐쇄, 아직 언제 재개될지 아무런 조짐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크게 했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1086포인트, 4.98%나 올라갔고 S&P도 4.96%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2009년 3월 이후에 하루 상승으로는 기록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로 크리스마스 전에 4일 동안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던 증시가 회복이 완전히 됐습니다. 이 회복 요인은 연말 세일스 경기가 호조라는 것이 발표가 된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페더럴 리저브의 체어맨이라든가 재무부 장관 등에 대한 의구심이 회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26일 수요일 새벽에 에어포스 원을 타고 워싱턴을 출발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들이 의례적인 명절날 해외 파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 행사인데 그의 첫 전투 지역 방문이었습니다. 정부 폐쇄 5일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재개될 것인가?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하던 중에 그의 멕시코 장벽 기금에 대한 요구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트럼프의 손에 들어있는데 멕시코 벽 자금 50억 달러를 의회가 안 주면은 정부 재개는 없다. 이 선언이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의 극적인 회복이 어떤 내용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라크 미군 기지의 깜짝 방문 내용, 또 5일째 접어든 정부 폐쇄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시가 크리스마스 전에 나흘 동안 계속해서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극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다우존스가 4.98%, S&P가 4.96%, 나스닥이 5.8%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증시가 반등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존 등 리테일러들의 연말 경기가 크게 호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불안한 모습과 달리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계속 높아서 연말 쇼핑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세일스 규모가 작년보다 5.1%나 상승을 했습니다. 토tal 세일즈는 8,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폐쇄가 되기 전인 21일에 이미 소비가 크게 상승한 것,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크게 안심을 했다. 그런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시 추락의 원인이 되었던 페더럴 리저브와 재무부에 대한 불안 심리, 이것이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증시 개장 직후에 화이트하우스의 경제자문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페더럴 리저브의 제롬 파월 의장의 위치는 100% 안전하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요 은행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바람에 불안감을 자극했던 재무부 장관에 대한 트럼프의 신임도 확실하다고 그가 전언을 했습니다. 어제 급상승한 회사들은 블루칩스,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들이 7%나 상승을 했고, 기술주들 페이스북이 8% 상승, 아마존이 10% 상승, 그 밖에 에너지 주가들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 급락했던 증시의 요인들을 보면은 제임스 매디스 국방장관의 급작스러운 사임이라든가 연방정부 폐쇄에 조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금리 인상, 또 페더럴 리저브와 재무부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 시리아 철군,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안 요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는 거, 상장 회사들의 자산을 합하면은 무려
21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하루에 평균 거래 액수가 1,700억 달러나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2008년도 The Great Recession 당시에 정부가 초기에 풀어낸 스티뮬러스 플랜의 규모가 약 7천억 달러입니다. 이것과 비교하면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규모가 또 그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처음으로 컴뱃 존, 전투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방문 중에 한 중요한 말들을 요약을 하면은 첫째,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 모든 부담이 우리에게 지워지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라는 그의 지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리아 철군 계획대로 단기간에 마친다. 군부의 연기 의견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라크를 중동 지역의 미국의 중심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근의 시리아라든가 이란 등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신속하게 파병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보통 대통령들이 크리스마스라든가 땡스기빙 데이에 해외 주둔 미군 기지를 이제 방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1으로 11시간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알 아사드 에어베이스에 저녁 7시 16분 현지 시간으로 도착을 했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착륙 시에는 모든 라이트를 끄고 창문을 닫고 비상 착륙 비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라크의 아델 압달마디 총리와 회담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보안 문제로 직접 만나지는 않고 전화로 대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리아 주둔은 8년 전에 3개월 예정으로 했던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 부분 폐쇄 스토리입니다. 지금 5일하고 9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이 멕시코 장벽기금 50억 달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무 쪽에서도 타협의 기미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50억 달러의 기금 확보가 없으면 정부 재개는 없다 하는 주장을 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정부 폐쇄는 그대의 작품이고 그대가 자랑스럽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의회가 다시 모이게 되지만은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표결의 일정은 잡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년 1월 3일 의회가 다시 개원을 하면은 민주당 하원이 의사봉을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 폐쇄 중지안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아직도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그 안에 마크 협상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현재로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현재 타협안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5억 달러만 요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여전히 13억 달러만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폐쇄가 전체 25% 정도의 셧다운이니까 부작용도 전면 폐쇄 당시보다는 물론 적습니다. 그러나 아주 힘들게 악영향에 희생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후배 한 사람이 SBA 론을 얻어서 타주에 비즈니스를 인수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SBA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서 큰 낭패를 본 일이 있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food stamps 지급처가 지금 95% 정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수혜자들이 혹시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미국 주류 사회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 유기적인 존재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실감이 나는 대목입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류 사회의 동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나의 권리, 나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부 폐쇄는 물론이고 증시의 우여곡절, 금리 인상, 해외 파병, 시카고 시장 선거, 주지사 선거 모두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들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월 27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립을 계속하면서 정부의 부분적인 업무 중단, 셧다운이 언제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아 내년 이후로까지 연장될 게 확실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국경 안전을 위한 비용을 얻어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 이제까지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선에서 타협할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장벽을 건설하고 미국을 보호해야만 한다며 국경 안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습니다. 국경장벽 예산 대치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성탄절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 소속 공무원들은 트위터에 셧다운 스토리스라는 태그를 달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 여파는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야간 항공편으로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알라사드 공군 기지에 도착해 3시간 반 정도 머물며 현지 주둔 중인 미군 장병들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주둔하는 2천여 명의 미군은 철수하지만 이라크에 있는 5천여 명의 미군들은 아이시스 격퇴 임무가 중대하기에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상무부가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상무부 인구조사국과 경제분석국이 작성한 경제지표들이 셧다운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신규 주택 판매와 주택 건설, 무역, 내구재 주문, 물가 상승률, 그리고 개인별 소득 지출 지표 등을 발표해왔습니다. 관세 국경보호국이 억류 중인 불법 입국 아동 전원에 대해 의료검사 실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멕시코 국경 인근 수용소에서 이번 달 사망한 어린이 난민 2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어제 미 연방시설에 구금돼 있던 또 한 명의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인터넷에 게재된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호이어 의원은 25일 사망한 소년과 이달 초에 사망한 7세 소녀 제클린 칼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약세입니다. S&P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시카고 주택 가격 상승은 3.3%에 그쳤습니다. 시카고는 워싱턴 2.95%, 뉴욕 3.1%와 함께 대도시 중 가장 주택가격 상승이 저조한 도시로 분류됐습니다. 라스베가스는 12.8%, 샌프란시스코와 페닉스는 8%로 고상승 지역입니다. 내년도 몰기지 금리는 감세로 인한 국가 부채 상승과 채권 금리 상승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시카고 캠퍼스의 여대생이 2주째 실종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프레시맨은 18살 샬리 아마드는 지난 14일 제퍼슨 파크에서 블루라인 열차를 탄 후에 종적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그녀를 학교에서 픽업하기로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성범죄 등에도 불구하고 주당국이 보안 면허 박탈을 게을리해 계속 보안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각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된 보안 면허 소지자가 1,800명, 이 중에 면허가 박탈된 사람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주내 보안 면허 소지자는 9만 7천 명에 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20에서 30마일의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50도를 넘으면서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에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7도.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25도. 토요일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은 크게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4도. 주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2도입니다.